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사랑빛 자유 프로젝트 오합지존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날 책임지게 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유기견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오합지존은 유기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구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뒤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문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대구대 학생들의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네이버 폼 설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유기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합지존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7일 대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88명의 학생들이 응답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60명으로 전체의 약 68%, 남성은 28명으로 32%였습니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총 6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77%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대구대 학생들의 유기견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43명이 예라고 답했으며 45명은 아니오 라고 응답하여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문제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유기견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관심 있음이라고 답한 학생이 27%, 어느 정도 관심 있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6%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기견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나 쉼터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4명이 예라고 답해 많은 학생들이 관련 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본 적이 있거나 입양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48명이 고려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유기견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기견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는 성격 문제,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가 28%였습니다. 유기견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책임감 없는 보호자와 충동적인 반려동물 구매가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반려인 시험이 필요하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예쁘고 깨끗한 동물만 찾는 사치적인 소비가 문제다. 사람들이 유기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유기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기견 문제는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시 유기동물은 총 11만 1,720마리입니다. 2022년에도 11만 2,213마리였으니 사실상 7년 연속으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연사 29.8%, 안락사 21.8%, 따라서 사망률은 전체의 51.6%에 달합니다. 반면 입양되는 비율은 26.9%이며 그만큼 많은 유기견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품종견과 비품종견 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종견이 입양률이 더 높고 관리도 잘 되는 반면 잡종견이나 외형이 다소 불리한 동물들은 입양 가능성이 낮고 사망 위험이 더 큽니다. 특히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품종견이나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 성견이나 질병이 있는 동물, 비품종 유기견은 상대적으로 기피되게 됩니다. 또한 보호소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도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로를 보면 지인을 통한 무료 분양이 40.8%, 펫숏을 통한 구매가 24%이지만 펫숏을 이용한 구매는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유기동물 입양은 여전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호소의 운영 현실도 매우 열악합니다. 민간보호소의 41.2%는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운영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가축 사유 제한 구역에 대한 법 개정으로 보호소 운영 환경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구조 속에서 수많은 유기견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유기견 문제는 단순히 유기라는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호, 입양, 사회인식, 제도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기견 문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양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싶을 때 펫숍이나 분양업체보다 보호소나 유기동물센터에서 입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입니다.
원치 않는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은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며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야말로 유기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넷째,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 활동도 중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후기나 보호소 정보, 캠페인 참여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와 후원입니다. 직접 보호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사료와 용품을 기부하고 정기 후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생명 존중 교육의 강화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동물과 생명에 대한 존중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법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동물의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이를 강화하고 시민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과 공론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시 추적이 가능해지며 실질적으로 유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합지존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기견 관련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안타깝다는 감정을 넘어서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유기견을 조사하면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생명에 대한 책임과 존중, 그리고 작더라도 실천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동물의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기견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기견 문제는 항상 뉴스로 접하여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직접 실태를 조사하고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면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사라지는 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견 보호소가 단순히 보호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떠안은 채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앞으로 유기견의 고통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유기견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긴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후원한 10,000원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유기동물들의 의식주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 조사해보니 유기동물이 생기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감당해야 하는 동물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입양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임시보호가 입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동물과 펫샵을 선호하는 인식을 바꾸고 유기동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점점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를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견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하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안타깝다고만 여겼던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진 못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한 작은 기부가 유기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길거리나 보호소의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유기견 중 상당수가 어릴 때는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되었다가 성장하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사실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고민과 준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기견 관련 활동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기견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유기견들의 현실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수 있었고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유기견 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유기견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